안녕하세요. 링컨입니다. 지금 중간에 잠깐 시간이 나와갖고 집에 잠깐 들려갖고 아까 셀트리온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한 것들이 아직 사실 꽤 많아요. 그래서 4탄으로 셀트리온 주가 예측 4탄으로 한 편 짧게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의 잠재적인 위험이 혹시라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걱정이 될 거 아니야. 혹시라도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가장 큰 변수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 코비드 19이 뭐 지금 정부 식약청 승인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걸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거 별로 걱정 안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거 보완하고 그냥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게 2차 임성 실험에서 셀트리온에서 꽤 많은 숫자를 실험을 했고 그 한 달 동안 그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되게 적고 그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이 좀 걸린다 뿐이지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히려 어떤 걸 좀 생각을 하냐면 서정진 회장이 이제 뭐 올해 은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서정진 회장이 없는 셀트리온이 잘 굴러갈 수 있을까? 근데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시다시피 스타벅스의 창업자는 하워드 슐츠가 아니잖아요. 어떤 창업자가 있었고 중간에 하워드 슐츠가 그 회사에 합류했다가 그 창업자 두 명이 하워드 슐츠한테 회사를 팔게 되고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로 키워내니까 사실상 창업자나 마찬가지인 거죠. 맥도날드 같이 레이크롭 같이 그런 셈이죠. 근데 이 하워드 슐츠가 회사가 그렇게 이제 반석 위에 올려놔서 이제 CEO에서 물러나면서 약간 이제 은퇴 상태 하게 되는데 스타벅스가 굉장히 이 어려움에 빠지게 돼서 하워드 슐츠가 다시 등장을 해서 회사를 다시 살려내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보면 손정희가 암에 걸려갖고 경영권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한테 굉장히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인데도 회사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 치료를 완치가 되고 나서 손정희가 다시 등장해서 소프트뱅크를 살려내잖아요. 소프트뱅크가 살려낸 손정희도 최근에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큰 위기가 와갖고 막 좀 회사들을 많이 팔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을 많이 마련하고 천하의 손정희도 그러는데 이 사업이라는 게 정말 어떻게 흘러갈 줄 모르잖아요. 그 위기 상황이나 이런 거에서는.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의 셀트리온에 있는 거는 서정진이라는 대단한 인물이 서정진 회장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 서정진 회장이 알다시피 뭐 이제 삼성에서 일하다가 이제 어디 또 딴 데서 일하다가 김우중 회장의 눈에 들어서 대우로 와서 36세의 젊은 나이에 임원이 되고 그 다음에 근데 갑자기 이제 또 그 대우가 문을 닫게 되면서 졸지의 실업자가 돼서 그 회사에 있는 똑똑한 친구들 10명하고 와서 창업을 해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하다가 결국 바이오 시밀러에 눈을 떠서 셀트리온을 하게 되는데 공장이 거의 완공 단계에서 돈이 모자라서 사채업자들한테까지 돈까지 빌려 쓰고 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위기를 겪었는데 그걸 뚝심으로 이겨내고 미국 회사의 어떤 그 생산 공장이 되면서 다시 이제 살아나고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시밀러 약도 개발하고 그러면서도 그때 이제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막 시달릴 때 과연 진짜 바이오시밀러 약을 개발하는 건 맞냐 개발되고 난 다음에서는 과연 미국 FTA를 승인할 수 있냐 이런 것 때문에 그 악성 소문에 시달리면서 공매도를 엄청나게 당하면서 셀트리온이 막 좀 잘 나가다가 엄청 주저앉고 몇 번의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위기를 다 겪어내고 이렇게 현대자동차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런 주가 총액을 갖는 이런 셀트리온을 키워낸 서정진 회장인데 뭐 십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CEO가 물러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도 오히려 그렇게 낙담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서정진 회원이 물러나서 이제 차기 CEO가 또 훌륭하게 잘 경영할 수도 있고 혹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확률도 있다고 봐요. 문제가 생기면 결국 서정진 회장이 컴백하지 않겠냐. 스타벅스나 소프트뱅크처럼 물론 서정진 회장이 복귀 안 하고도 잘 굴러갈 수 있으면 너무나 그것도 다행이고 좋고 잘 안 되면 다시 등장할 거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CEO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게 엄청난 리스크는 아니다. 근데 분명히 좀 리스크의 한 종류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의 그 대단한,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뚝심도 대단하고 여러 가지를 갖춘 정말 어떻게 보면 약간 천부적인 CEO인데, 뭐 아직까지 이런 비유는 좀 뭐하지만 정말 그 몇십 년 전에 당대 우리나라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CEO라는 이병철, 삼성을 일으켰던 회장하고 삼성의 정주영 회장이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뭐 거기에 비일 바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앞으로 버금갈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정진 회장을. 근데 어찌됐던 그런 리스크가 있는데 다시 컴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 근데 이제 이 CEO가 왜 그렇게 회사에서 중요하냐면 이 CEO가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진짜 지대해요. 예를 들면 제가 스타벅스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하워드 슐츠가 이제 물러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그 후장 이제 그 CEO를 맡았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전문 경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은 나름대로 그 데일리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강한데 어떤 긴 안목으로 회사를 보는 거에서는 아무래도 좀 식견이 짧을 수밖에 없거든요. 본인이 뭐 엄청 오랫동안 CEO를 할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5년이 됐든 뭐 10년이 됐든 그 정도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 자기가 CEO 하고 있는 동안만 실적이 좋으면 되잖아요. 그 이후의 실적은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순간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지 긴 호흡에서의 회사를 바라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긴 호흡의 장기적인 어떤 회사의 생존력이라든지 어떤 브랜드 가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당장의 이익에 골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뭐 샌드위치도 하고 막 이것저것 판매량이 늘어지면서 오히려 핵심 산업에 좀 초점이 흐려졌었던 거죠. 그래서 하워드 슐츠가 와갖고는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없애버리고 커피 본업에 질주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회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판매하는데 아웃소싱도 많이 주고 어찌됐든 그 코어 비즈니스를 잘 디파인하는 게 CEO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코어 비즈니스는 확실하게 지켜야 되고 코어 비즈니스가 아닌 거는 과감하게 외주를 줘야 되고 그의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직원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스피레이션을 줘야 되거든요. 어떤 영감 같은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영감 같은 걸 잘 불어넣은 인물이 그 이제 애플의 전 CEO였던 그 스티브 잡스였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정말 타고난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을 그 다음에 탁월한 CEO를 꼽는 게 지금 미국에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하고 또 한 명은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아마존의 그 제프 베조스 같은 인물은 그 스티브 잡스의 어떤 면을 좀 닮았냐면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면서도 시장을 보는 정확한 눈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그 제프 베조스가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고객들은 정말 놀랍다. 우리가 아무리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뭔가를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객들을 날마다 만족시켜 가는 과정이 난 너무나 즐겁고 스릴을 느낀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CEO 같으면 거기서 막 나름대로 진짜 아이디어를 짜내서 좋은 서비스를 줬는데 소비자들이 계속 컴플라인 오면 오히려 막 화가 나고 이럴 텐데 제프 베조스는 그 과정을 인조이 즐기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더 발전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고객들이 만족을 했다면, 세티스파이 했다면 더 이상 회사가 발전할 수가 없는데 불만족하는 점들이 굉장히 좋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많으니까 계속 회사는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객들의 니즈를 세티스파이 시켜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쩐 스티브 잡스는 그런, 이제 제프 베조스는 그런 눈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앨런 머스크는 원래 공학도잖아요. 공학도면서 경영자적인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사실은 두 가지를, 공학도는 아무래도 경영자적인 능력이 좀 떨어지기 마련인데 앨런 머스크는 천재적으로 두 가지를 다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드 같은 강연에서 앨런 머스크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야, 쟤는 지니어스 오브 지니어스, 천재 중에 천재다, 이런 걸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아, 앨런 머스크의 저 상상력과 그냥 상상력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상상력을 사업적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그 능력은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원래
그 모델 3 만들면서 제때 공급을 못해서 잘못하면 파산 위기까지 몰렸었잖아요. 근데 그 위기를 탈출했던 계기가 앨런 머스크 같은 인물이니까 탈출하지 웬만한 사람은 탈출 못해요. 그때 그걸 제때 공급을 못해서 엄청난 큰 위기에 봉착을 했었는데 결국은 테슬라를 살려준 게 중국의 텐센트거든요. 텐센트가 그때 2조 3천억인가 그 당시 돈으로 그렇게 투자를 해주는데 텐센트가 그렇게 투자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앨런 머스크라는 인물을 믿었었던 거죠. 딴 사람 같으면 텐센트가 그렇게 투자 안 했을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있으니까 앨런 머스크면 다시 살려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2조 3천억을 투자를 해줬고 그 투자받은 2조 3천억 갖고 그 스마트 공장을 만들었는데 거기 문제점이 많아서 제때 생산을 못하는데 그거를 잘못된 점을 그 돈 갖고 다 뜯어 고치면서 좀 늦긴 했지만 어찌됐든 성공적으로 모델 3를 다시 인도하게 되면서 테슬라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렇게 엄청난 요즘 그런 상황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너무 지금 그 달려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정말 좋은 회사가 발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오히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너무 고평가돼서 물론 좀 더 달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순간에 와서는 크게 조정을 한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앨런 머스크란 인물이 또 어떻게든 또 이제 헤쳐나가겠죠. 근데 스티브 잡스가 뭐 이제 췌장암에 걸려서 뭐 회복됐다가 다시 이제 좀 이제 저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걸출한 CEO가 죽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회사에는 엄청 리스크가 된 거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도 자기가 죽으면서 그 자기 후임 회계 그 CEO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자기 밑에 있으면서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정말 잘했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하여튼 그 사람한테 부탁한 게 이거였잖아요. 앞으로 네가 이제 CEO가 돼갖고 의사결정을 할 때 스티브 잡스가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거를 철저하게 부탁을 했었다 그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스티브 잡스는 어떤 창의적인 CEO였잖아요. 영감을 불러주는 CEO인데 서로 리더마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의 뒤를 이을 CEO는 그런 종류의 리더는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런 종류의 리더가 아닌데 스티브 잡스 거를 자꾸 생각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잊어버리고 네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라. 그러면 예를 들면 본인은 데일리 오퍼레이션을 잘하고 어떤 안정된 기반 위에서 꾸준히 수익을 좀 더 만들어내는 그런 거에 강하니까 스티브 잡스가 벌써 창의적인 거 강력한 회사 브랜드를 만들어놨잖아요. 그 바탕 위에서 차근차근 그런 걸 하다 보면 이 사람 뒤에나 또 그 후대에 또 엄청나게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CEO가 나와서 애플을 또 그렇게 다시 한번 혁신의 바람으로 몰고 가기를 스티브 잡스는 바랬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애플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구글이나 아마존보다 높지만 사실 미국에서 IT 전문가들은 구글이나 아마존이 어느 시점에서는 애플을 보다 훨씬 더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의 어떤 리미테이션, 한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찌됐든 여러 CEO를 얘기를 하면서 서정진 회장 얘기를 했는데 서정진 회장이 어떤 강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억에 남아요. 이제 치료제가 이제 이상 실험까지 가고 이제 식약처의 승인까지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에 우리 5천만 사람들을 우리 진단 키트가 한국은 워낙 좋으니까 한 번에 다 진단을 해갖고 거기서 코로나 확진되는 사람은 바로 항체 치료제를 놔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코로나로부터 그래도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야,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막 가슴이 같이 뛰더라고요. 진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한 발 더 앞서서 코로나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CEO가 서정진 회장인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서정진 회장이 물러나면서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 앞으로 위기가 닥쳐오면 서정진 회장이 컴백할 걸로 예상이 되고 또 서정진 회장이 아니어도 훌륭한 CEO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어쨌든 기대해보자. 그래서 셀트리온의 그 잠재된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셀트리온은 당분간은 더 계속 갈 것이다. 근데 20년, 30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한 5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5년, 10년까지는 잘 갈 것 같고 그 이후에는 5년, 10년 지난 시점에서 회사가 어떤 방향을 흘러가고 어떤 CEO가 되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단기적인 출렁거림에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근데 저는 참고로 셀트리온 주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열을 내는 이유는 셀트리온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발전할 거라고 보고,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부동산 쪽에 현재로서 많이 이제 자금이 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금 자금이 이제 슬슬 만약에 나오기 시작하면 1차는 구글하고 아마존을 장기 매수로 제 것도 사고 우리 와이프 이름으로도 사고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도 사고 장기 투자로 그렇게 구글하고 아마존 주식을 살 거고요. 국내 주식은 뭐 한 5개에서 10개, 일단 앞으로 최소한 10년 동안 들고 있을 주식들을 조금씩 살 건데, 그 후보군 중에 셀트리온은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많이 오른다 하더라도 저는 그 가격에 개의치 않고 분할해서 계속 매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 존리 회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5만 원인데 앞으로 5년, 10년 있다 50만 원 될 주식인데, 그게 지금 5만 원에 살지 4만 9천 원에 살지 5만 2천 원에 살지 그게 그게 없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뭐 35만 원이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있다가 300만 원 이상 갈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또 분할을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만약에 분할을 안 한다는 가정에, 그러면 예를 들면 앞으로 5년 있다가 300만 원이 될 건데 지금 35만 원에 사나 37만 원에 사나,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큰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5년만 보고 갑시다. 예. 이 정도에서 셀트리온 주가 전망 4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4탄의 주제는 셀트리온의 숨겨진 리스크 생각보다 크지 않다, 그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활기찬 오후 보내시고, 제가 또 5탄을 바로 찍을지 5탄은 조금 이따 찍을지,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조금 가다듬어 보고, 만약에 혹시 찍게 되면 5탄을 연달아 올리고, 조금 이따가 찍게 되면 적절한 시기에 5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